49번째 택화혁괴를 살펴보겠습니다. 혁은 괴 이름이면서 가죽, 펴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혁자는 양손으로 동물의 가죽을 펼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양쪽 손으로 펴는 모습이죠. 예로부터 동물의 가죽은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혁은 가죽을 펴고 무들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본래의 가죽을 피라고 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여기에서 펴다, 고치다 라는 뜻이 나온 것이고 새롭게 하다, 새로워지다 라는 뜻이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낭송 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혁명, 크게 바꿈, 택화혁이라고 했습니다. 수풍정괴 다음에 택화혁괴가 나오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도, 불가, 불혁, 고, 수지의 혁. 우물의 도는 개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혁괴로서 했다. 수풍정괴가 우물의 덕을 널리 베푸는 때라면 택화혁괴는 오래된 우물을 완전히 바꾸는 때입니다. 우물은 오래 방치해 두면 더러워지고 썩기 때문에 속까지 뒤집어서 파내야 맑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없죠. 혁은 크게 바꾸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며 변혁입니다. 그래서 수풍정괴 다음에 택화혁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택화혁괴의 괴사를 살펴보면 혁, 이일, 내부, 원형, 리정, 회망이라고 했습니다. 혁괴는 날이 지나야 이에 믿게 되니 크게 형통하고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로우니 후회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혁은 옛것을 바꾸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 사람들은 선뜻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혁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거듭 명하지만 시일이 지나야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으니 인심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비록 억지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혁을 통해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때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어야만 크게 형통할 수 있기에 이일 내부 원형, 시일이 지난 뒤에야 이에 믿게 되니 크게 형통하다고 한 것입니다. 천하의 질서와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은 무엇보다 올바른 이치를 따르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변혁의 과정에서 사소한 한 가지라도 이치에 어긋나게 되면 오히려 큰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후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화혁괴의 괴사에 리정, 회망,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로우니 후회가 없다 라고 한 것이죠. 이제 택화혁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택중유화혁, 군자이, 치력 명시. 상전에서 말했다. 연못 가운데에 불이 있는 것이 혁괴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달력을 만들어서
때를 밝힌다. 택화 혁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연못을 나타내는 택괴가 위에 있고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연못 속에 불이 있는 것이죠. 혁은 변혁이니 물과 불은 서로를 없애기 때문에 불이 거세게 타오르면 물이 마르게 되고 물이 왕창 쏟아지면 불이 꺼져서 서로를 없애고 변혁하는 상입니다. 또한 불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과 불이 서로 만나는 것이죠. 만일 리괴가 위에 있고 택괴가 아래에 있어서 화택, 규괴가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불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못에 있는 물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나 흩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택화혁괴는 반대로 불이 아래에 있어 위로 타오르고 물이 위에 있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과 불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어느 한쪽이 기세가 강하다면 상대를 없애고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혁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로 보자면 둘째 딸인 리괴가 아래에 있고 셋째 딸인 택괴가 위에 있어 하나의 괴가 된 것인데 막내딸이 위에 있고 둘째 딸이 아래에 있으면서 서로 상극인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소성괴의 성정으로 보면 리괴는 밝고 빛나는 것이 되며 택괴는 기뻐하는 것이 되니 밝으면 일의 이치를 잘 알아서 변혁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하게 되고 기뻐한다는 것은 때의 형세를 따라서 변혁하면서 서두르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변혁을 하면서도 사리에 비추어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을 화합하면서 순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크게 형통함을 이루고 곱고 발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택화혁의 변혁인 것입니다. 천지의 음양이 미루어 옮겨가고 바뀌어서 사계절을 이루니 만물이 이에 맞추어서 낳고 자라고 이루어 열매 맺음이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나라의 시온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변혁하며 새롭게 하는 자가 나타나니 왕이 될 사람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명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군을 물리치고 새 왕조를 세운 위대한 탕임금 주나라의 무왕은 위로 천명에 순응하고 아래로 인심에 부응하였으니 이것은 하늘에 순응하며 현명함으로 처신하여 세상을 기쁘게 만든 것입니다. 천도가 바뀌어서 고쳐지는 것과 세상 일이 바뀌어 달라지는 것은 변혁 중에서도 지극히 큰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택화혁의 시대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를 없애는 것이 혁이니 혁은 변혁이라고 했습니다. 군자가 이러한 변혁의 상을 보고서 해야 할 일은 치력 명시입니다. 해와 달, 별자리의 변화를 미루어서
역수를 계산하고 사계절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력자는 달력 력자와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치자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천체의 운행을 관측해서 역수를 계산하고 달력을 마련하는 것을 치력이라고 했습니다. 변역의 도 가운데 그 변역의 이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에 사계절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계절을 관찰하여 변역에 순응하면 천지의 질서와 합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때를 밝히는 일이 됩니다. 군자는 tek화혁의 시대에 천지가 상생, 상극의 리듬으로 변혁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 달력을 만들어 사시의 변화를 밝히고 백성들로 하여금 천지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때를 밝힌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